산업 트렌드부터 현업 비하인드까지 업계의 인사이트를 업로드하는 시간, 업데이트. 오늘은 LG 테크놀로지 벤처스의 박태준 담당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LG 테크놀로지 벤처스이고 LG그룹의 기업형 벤처 투자 조직으로 2018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한 1조 원 정도 되는 펀드를 운용을 하고 그룹사의 ABC 전략에 발맞춰서 AI, 바이오, 클린텍 스타트업에 이제 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현재 한 90개 정도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좀 실리콘밸리 피지컬 AI 스타트업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들부터 시작을 해보면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피겨 AI가 풀스택을 지향하는 로보틱스 회사이고 풀스택이라 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회사 안에서 이제 다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 아이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도 직접 하고 최적화되어 있는 iOS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이런 이제 플레이가 이제 풀스택 플레이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투자한 스킬드 AI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제 집중하는 소프트웨어만 하는 이제 그런 업체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로봇의 브레인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만 집중해서 핸드폰 비유로 돌아가면 안드로이드를 지향하는 네, 그런 이제 회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제일 최근에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는 넥스메이트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그 어떤 회사보다 굉장히 견고하고 충분히 좋은 로봇 하드웨어를 꽤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작년 말에 투자한 다이나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다이나도 마찬가지로 풀스택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한두 가지 태스크를 굉장히 싸고 잘하는 그런 그 민첩한 로봇과 로봇 브레인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거기는 휴머노이드형이 아니라 그냥 타스크에 좀 특화된 로봇만 만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AMR이라는 모바일 베이스 위에 두 개의 이제 로봇 암이 올라가 있는 컨피규레이션이고요. 굉장히 저렴한 로봇 팔을 가지고 빨래를 굉장히 빠르게 낸다든지 아니면 소포를 굉장히 빠르게 정리한다든지 한두 가지의 굉장히 특화된 소형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피지컬 AI 그 스타트업들은 다 하는 풀스택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뇌만, RFM만 또 하는 애들이 있고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애들이 있고 다 또 전략이 다 다르네요. 테크놀로지 벤처스는 어디가 승리할지 모르니 다 발을 걸쳐놓는 그런 전략인 건가요? 다 발을 걸쳐놓는다기보다는 저희는 피지컬 AI 로보틱스는 충분히 큰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위너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회사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회사들로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파이는 더 커져서 다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이제 보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피지컬 AI는 어차피 유즈 케이스가 고객마다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진화는 자동차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픽업 트럭이냐, 버스냐, 승용차냐, 세그먼트에 따라서도 플레이어들 다 나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 다양한 사업 모델의 플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보셨을 때 실리콘밸리의 기술의 어떤 성숙도, 피지컬 AI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은 갈 길이 멀고 그러니까 야구가 9회라고 하면 아직 1, 2회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가 워낙에 이제 많기 때문에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 로봇 데이터라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LLM 모델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라던가 이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를 잘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객관화할 수는 없고 그게 결국에는 플레이어들이 제공하는 펑셔널리티 대비 가격으로밖에 보여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객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뷰티 컨테스트 하듯이 자 1번 로봇 들어오세요. 2번 로봇 들어오세요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한테 어느 정도 적합한 가격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업체들마다 얘기하는 프라이스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레인지가 1년에 한 7만 불에서 9만 불 정도 그 정도의 가격들을 제시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래도 매력적일 수 있는 프라이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기준에서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사실 로봇 데이터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일 핵심 화두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 모자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1시간 동안 빨래를 개,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해 라고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의 액션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을 학습하는 그런 데이터로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저렴하고 스케일러블 하겠지만 텔레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로우 퀄리티 데이터일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보는 것 중에 제일 흥미로운 거는 그 생성형 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확보 모델 트레이닝 방법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머리카락도 뭉개지고 뭐 손가락도 6개 나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로 잘 나와서 이게 실사인지 생성된 건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맞아요. 비디오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비디오 모델에 로봇이 뭐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꽤 실사와 가까운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 그게 사실 로봇 데이터는 중요한 게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 만들 때 그렇게 시점도 지정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미리 동영상 생성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백 개, 수천 개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성형 비디오는 제약이 없잖아요. 모든 액션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동영상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너무 꽉 잡는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병을 손이 관통하는 동영상을 잘못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액션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들이 지금 뜨끈뜨끈하게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데이터를 아예 없으면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다니 생성형 AI로 피지컬 AI를 학습할 데이터를 만든다. 이건 또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또 이거 외에도 혹시 뭐 저희가 알면 좋을 만한 피지컬 AI 관련된 실리콘밸리 트렌드가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은 또 뭐 월드 모델이 너무 핫해서 너도 나도 다 월드 모델 회사예요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월드 모델로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상현실에 우리 지구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 구현된 곳이 월드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월드 모델 업체들도 조금씩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정의로 내리기는 어렵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최근에 투자한 AMI Labs라는 회사인데, 그 메타의 치프 사이언티스트 출신이었던 얀 누쿤 교수님이 이제 설립한 회사이고, 이 회사는 인과지능을 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가 뭐일지에 대한 확률적 예측이라고 하고 이미지 모델이 다음 픽셀이 뭐일지에 대한 확률적 예측이라고 하면 이 인과지능은 다음 인과관계가 뭐일지에 대한 확률적 예측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공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끊임없이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물리적인 이해를 자연스럽게 모델이 내재화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뭐 요즘 뭐 로봇 얘기하면서 사실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CES 때도 이제 중국 로봇 업체들이 이제 워낙 많은 기술들을 보여줘가지고 중국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서 부품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제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 역량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중국 회사들 정말 무서운 것 같긴 합니다. 언어 모델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 수출 규제를 하면서 발목을 꽉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모델을 굉장히 좋은 수준에서 이제 한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언어 모델 이상으로 피지컬 AI 로보틱스를 잘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네, 로보틱스의 이제 딥시크 모먼이 저는 머지않아 이제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G그룹은 굉장히 좋은 요소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컴포넌트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역량,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실제 산업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저는 그 LG그룹도 굉장히 좋은 경쟁력 있는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형 벤처 투자를 CVC라고 하고 일반적인 벤처 투자를 VC라고 한다면 둘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차이점이 많이 있죠. 일반적인 VC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기업형 벤처 투자인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은 돈을 버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LG 그룹사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계열사와 의미 있는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VC를 통해서 LG그룹이 진짜 시너지가 난 어떤 사례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스킬드 AI,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투자한 덱스메이트가 이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LG CNS랑 굉장히 가깝게 협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CNS가 보유한 물류 영역에서의 고객, 제조 영역에서의 고객사들, 뭐 이런 고객사들의 이제 요구가 있는데, CNS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로서 맞는 그런 솔루션들을 패키지화해서 전달을 하는데, 로봇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덱스메이트의 솔루션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로는 스킬드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두 가지를 잘 패키징화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협력들이 지금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객사들과 여러 과제의 POC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테크놀로지 벤처스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잘 될 수 있도록 소통해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역할이고요. 저희 이제 팀 안에 투자팀만 있는 게 아니고 전략 시너지 팀도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딱 그 맞는 분들을 찾아서 저희 포트폴리오랑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담당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한 2년, 3년 뒤에 AI나 피지컬 AI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로보틱스 영역도 결국에는 에이전트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휴메노이드 50개를 한꺼번에 컨트롤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결국에는 하나로 다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일을 분배해서 디지털 A가 돌아가는 건 디지털 AI가 돌아가고 휴메노이드한테도 가서 그 휴메노이드가 그거에 맞는 업무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통합되면서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긴 미래라고 하면은 향후 AI라던가 피지컬 AI의 어떤 발전 방향성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열어놓고
모델 일반화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챗GPT 모먼트가 이제 언제 올 거냐일 것 같아요.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가 될지, 그거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그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에는 모든 가정에 휴메노이드 하나씩 있고, 스타워즈에서 로봇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10년 안에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네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다. 네. 자율주행이 딱 10년 걸렸어요. 음, 처음에 이세돌 알파고 대결하고 막 그때 딥러닝이 막 폭발하면서 모든 게 다 될 것 같던 시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스타트업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절, 그게 딱 10년 전이에요. 2015, 2016인데 웨이모가 이 동네에 싱싱 달리고 있다고 해서 딱 10년 걸렸는데, 로봇은 훨씬 더 이제 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10년 걸렸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연산량의 발전, 그리고 AI 자체의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도 한 10년 언저리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10년 정도? 네, 10년 정도로 합의를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AI가 날 대체하면 어떡하지? 고민이 저도 되긴 하더라고요. 이 파워풀한 에이전트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입장에서 제 개인이 한없게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작아지는 존재로 남아 있을 거냐, 아니면 에이전트를 가지고 내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너무 많은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서 나도 뭔가 만들어보고 뭔가 그런 으쌰으쌰를 할 건가, 그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PD님 입장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가 이런 피지컬 AI 시대에서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한국에서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혁신의 최전선인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보고, 그런 것들을 그룹사 계열사에 전파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미리 포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변화가 많은 시대에서 저희가 이제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 담당님 또 시차도 다르고 또 이렇게 바쁘신데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LG 테크놀로지 벤처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